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2배나 늘면서 9만 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8,879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진관동 주민자치회가 진관동을 한글 문화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은평구와 세종국어문화원도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말 문화 진흥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도림천역 사이 가칭 신정교역 신설이 경제성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9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일일 환자 수도 2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에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엿새째 5만 명대를 기록하던 국내 확진자는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9만 443명.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2배나 늘었습니다. 이 중 약 60%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79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천구와 은평구에서 각각 800명과 7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커지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약 12%가 미접종자입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미접종자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또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 중의 유세 부분이라는 데서는 이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며 정부는 고령층의 3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 도입 등으로 위중증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재택치료 전담반을 3개의 팀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전담반은 총괄팀과 집중관리팀, 일반관리팀으로 구성됐는데요.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는 집중관리팀이 관리하며 체온계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재택치료 키트 등을 제공받습니다. 또 관리 의료기관이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면서 응급사항을 파악합니다. 이외의 주민은 일반관리팀이 관리하는데요. 일반관리군은 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받은 약은 거주지 인근 약국에서 공동격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진관동 주민들과 함께 한글 문화 확산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관동 한옥마을에 있는 한문화체험관인데요. 은평구와 세종국어문화원 진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5일 이곳에서 우리말 문화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말 사용 확산에 두 기관과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은평구는 지역 관광 명소와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리말 간판 사업을 추진하고요. 세종국어문화원은 우리말 활용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이번 협약은 진관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해서 이루어졌는데 진관사 사가독서가 그 계기가 됐습니다. 사가독서는 세종대왕이 만든 일종의 독서 휴가제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줘서 사찰 등에서 공부를 하게 한 제도입니다. 은평구가 우리말 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관사 사가독서가 왜 계기가 된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할 때 훈민자 해로복이라는 책을 펴내는데요. 그 책을 펴낼 때 그 젊은 인재들, 예를 들면 성삼문, 신석주 같은 그런 젊은 인재들이 바로 진관사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쓰는 자랑스러운 이 한글을 연구하고 반포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인재들을 키웠던 진관사, 그 진관사를 품은 마을, 진관사를 품은 은평구가 바로 한글 보급 정신, 세종 정신을 널리 펴는 그런 중심 마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관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관사 사과독서 터를 알리는 표석이 있는데요. 이 표석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의 제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진관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순우리말 교육, 우리말 간판 공모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한복을 빌려주는 너나들이 센터, 전통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체험관 등 지역의 여러 문화 관광 자원과 함께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은평구 진관동 주민자치회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기자촌에 국립한국문학관이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전번역원이라는 과거의 기록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객들이 우리 순수한 우리말을 좀 알고 가는 이런 작업이 작지만 우리 진관동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 양천구청역과 도림천역 사이에 추진됐던 신정지선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소식을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 조재현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 신정교역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희가 앞서 얘기한 신정지선,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느 위치 신설이 검토되고 있었는지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이제 신정교역 신설은요, 교통 상황이 열악한 신정 2동하고 신정 6동의 인접 지역, 그러니까 신정교역 인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인근에 이제 역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민들 민원을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검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김소양 시의원을 통해서 이쪽에 역을 신설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2호선 순환선에 지선이 있는데 양천구청역하고 도림천역 사이 중간 지점에 역을 신설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타당성 검토를 김소양 시의원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지역의 교통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교통이 열악하다는 거는 이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양천구청역을 지역에서 양천구청역을 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목교역을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도림역으로 넘어갈 때도 아시다시피 버스 배차 간격이라는 게 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었고, 또 유일하게 서울 한강 지천에 있는 다리 중에 왕복버스가 없는 곳이 바로 신정교 근처였습니다. 신정교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겨우 한 대 왕복버스가 이제 마련됐었는데요. 그만큼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좀 낮게 나왔는데, 뭐 사실 서울 시내의 어떤 지하철 노선도 역을 신설하는 것은 경제성이 확보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한 20곳 이상이 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성이 낮게 나와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타당성 검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구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아니면은 유동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해서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선 참 아쉬운 결과인데요. 신정지선 유치를 위해서 그럼 어떤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타당성 검토가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이제 경제성이 낮게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목동 아파트 14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역을 신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동 아파트 14단지 주민들 또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이제 이 역신설을 위한 어떠한 그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좀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 조재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양천구가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14억 2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액인 8억 5천만 원보다 164% 초과한 금액인데요. 모금된 성금은 저소득 구민의 생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2022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